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이클로 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아하 맞아 그랬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도 경제의 한 축이므로 당연 경기 순환 모델과 같이 일정한 주기를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점 원저리에 사서 고점 원저리에서 파는 그러한 부동산 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또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해안을 가져야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사이클을 통한 타이밍 투자를 잘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역대 정부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와 당시 시장 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정부인데요. 역대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한두 가지씩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보수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이라는 역대 가장 진보적인 그러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불과 3, 4년 만에 1기 신도시를 완성하는 그러한 저력도 보여줬죠. 김영삼 정부에서는 시장 침체기, 즉 부동산 안정기를 맞으면서 정권이 시작되었기에 별다른 부동산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분양가 자유화 또한 양도세 면제와 같은 부동산 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의 활성화를 이끌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급등기와 함께 시작된 참여정부, 즉 노무현 정부에서는 역대급 세금이라고 평가받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그리고 2기 신도시 정책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상법을 통한 부동산의 활성화를 기했고 결국 시장의 활성화와 이어지는 부동산 상승장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그러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며 보다 세분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고 특히 임대차 3법과 함께 3기 신도시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시기별로 어떠한 부동산 사이클을 가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태우 정부 때는 급등기 시절이었습니다. 즉,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앞서 70년대, 80년대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겪었죠. 그래서 각 지방에 많은 젊은이 또 가족분들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또한 삼저 호황과 함께 그러한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굉장히 안정되게 높아졌었고 당시 서울로 하던 시절인 만큼 주택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겠죠. 수도권의 경우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삼저 호황 그리고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로 노동시장의 환경이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소득 수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시 전세가가 폭등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고 당연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등기를 맞이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91년부터 급락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즉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이라는 5개의 30만호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급락기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후 김영삼 정부 내내 부동산 침체기, 즉 부동산 안정기를 겪게 되죠. 다만 이러한 오랜 침체기는 잠깐 97년에 약간의 회복기를 이끌어내지만 이어지는 97년 12월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급락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초기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펴면서 또한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를 걸죠. 그러면서 회복기를 갖게 됩니다. 자, 어떠한 드라이브냐? 바로 온라인 열풍이었죠. 그래서 벤처 열풍, 그로 인한 닷컴 버블에 이르기까지 소득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IMF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는 집은 이제 끝났어 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임대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따라서 전세가 폭등을 맞이하고 그로 인해 급등기가 펼쳐집니다. 물론 IMF라는 위기는 자본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 되었고 이때 과감하게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들은 역시 부를 거머쥘 수가 있었죠. 그리고 참여정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급등기 속에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03년 12구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때 나왔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종합부동산세죠. 그리고 처음 도입된 이 세금으로 인해서 바로 한 1년 정도 조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이런 조정기 끝에 또다시 제 두 번째 급등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는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라는 강남 3구라는 신조어가 탄생되게 되었고요. 또한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주로 큰 평형수의 그러한 대형 평수가 특히 상승장을 이끌었고 또한 내 것만 안 올라 소위 못난이 아파트라는 신조어도 등장을 하게 된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7년 서브프라임 사이트와 함께 약간의 조정기와 함께 출범을 하게 되었고 역시나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함께 급락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안정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상법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서서히 회복하는 모멘텀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등기가 펼쳐지는데요. 2017년, 2018년 1차 급등기였습니다. 이때 역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되었던 그런 강력한 부양책, 즉 택지지구를 지정하지 않았고요. 또 양도세를 5년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LTV를 50%에서 70%로 대폭 완화했죠. 또한 전세대출을 기존의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상향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하게 되었고요. 또한 비록 성장률은 낮아지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돌파하게 되었죠. 또한 어떤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러한 시기를 맞아서 역시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급등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13 강력한 대책이었죠. 9.13 대책과 함께 약 6, 7개월간의 조정기를 거쳤고 이후 다시 2020년
급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의 급등기는 초저금리, 그렇죠?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초저금리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폭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등기가 이어졌고, 특히나 다주택자, 즉 투자자들의 그러한 수요는 적극 막아내는 데 성공을 했지만 영끌 수요라는 그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막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2차 급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등기도 결국은 2011년 말 들으면서 어떤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2022년 대선까지 숨고르기 현상을 보였고요. 대선 이후로 현 정부 들어서 현재까지는 급락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세 하락장으로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 가격도 결국은 당시의 시장 상황, 또 전 정부, 또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급등, 급락, 침체, 회복, 이러한 부동산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책과 맞물려서 또 당시의 부동산 상황과 맞물려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고요. 다행히도 이러한 상승과 하락도 좀 더 세분해서 보면은 상승장의 초반인 회복기 그리고 후반인 급등기를 거치게 되고, 하락장 역시 그 초반인 급락기 또 수축기 그리고 하락기의 후반기인 침체기로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저점 언저리 또 고점 언저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 해안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격의 어떤 급등과 내림에 대한, 급락에 대한 이 세분화된 부동산 사이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해와 해야만을 기를 수 있다면 우리는 투자에 성공하고 또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2018년에 상가를 하나 매도하면서 당시 제가 활동하던 카페에 그 글을 남기면서 적었던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는 선택의 기술이고 매도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즉 그것이 아파트가 되었건 또는 빌라가 되었건 또 상가가 되었건 매수 당시에는 우리가 입지로 대표되는 그러한 어떠한 부동산을, 어떠한 아파트를, 어떠한 빌라를, 어떠한 상가를 선택할 것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좋은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단 매도 시에는 우리가 기술로만은 안 되죠. 이러한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이해 또 해안이 없이는 매도의 타이밍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도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제가 언어의 유의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도 부동산 사이클과 또 각각의 시장 상황 또 그에 따른 각 정부의 정책들이 아파트 매매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부동산 사이클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